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의 15%가 해당되는데 2026년에는 4채 중 1채가 대상입니다. 재건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춘천시 석사동에 준공된 34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33년이 넘으면서 옥상에서는 물이 새고 배관은 자주 말썽을 부립니다. 이처럼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재건축을 위해 지난 4일 춘천시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전진단을 안 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30년 이상 낡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마다 사업 기간 단축과 경비 절약으로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편이 노인네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해야 된다. 여태 반대한다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규제 완화 대상에 강원도는 얼마나 포함될까? 강원도에는 아파트가 모두 36만 3천 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만 4,900세대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9만 가구로 4채 중 1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규제 철폐는 국회를 넘어야 하는 데다 현실적인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요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만 끌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지역들에서도 추진이 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겠죠.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법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야당과의 협조는 아직 없어 4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는 거리가 멀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와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원격 협진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병의원까지 원격 협진 기관이 확대됩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혈압과 이석증을 앓고 있는 박경혜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로 의사를 만납니다.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예. 어디 불편하신 데는 다 없으시고요? 네. 보건진료소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공중보건의와 화상으로 상담하는 겁니다. 환자 곁에는 간호사가 있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이력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 협진입니다. 오늘 혈압 재셨는데 131에 78 나오셨어요. 강원도에서 1시간 반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54%.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 질환자들은 원격 협진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2달에 한 번 이비인후과 병원은 이제 시장 보고 그러려는 거지만 지난해 강원도의 원격 협진 이용 건수는 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주 방문하시는 진료소에서 관리를 받으시면은 좋으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주로 원격 협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의 소규모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협진 기관이 확대됩니다. 의료 취약지 인프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민간 중심으로 더 확대하겠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참여율이 낮은 민간 1차 진료기관의 협진 참여를 독려해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월군이 관광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는 복례산 전망대와 모노레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관광자원 상당수가 영월읍 반경 5km 이내에 모여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1박 2일을 머무는 관광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799m 복례산 정상에서 안전한 공사를 비는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영월군이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는 복례산 명소화 사업에 첫 삽을 뜬 겁니다. 청룡포와 장릉 등 영월 주요 관광지가 영월읍 반경 5km 이내에 몰려 있다 보니 이 일대를 관광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방점입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의 핵심은 이곳 복례산 정상입니다. 이곳에는 영월 시가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높이 50m의 전망대는 360도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도록 내부를 꾸미고 2,800제곱미터 규모의 전망시설 내부에는 카페와 휴식시설이 들어섭니다. 복례산 정상을 오르는 도로가 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연결하는 1.4km 길이의 모노레일도 설치됩니다. 탑승 시간이 약 26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 승강장을 설치하고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따져보면 결국 영월군의 고민도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하루를 자고 가게 만들 것인가. 영월군은 복례산 전망대가 그 천병이 돼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 복례산 전망시설이 그 중심 역할, 앵커 시설로서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면 지역에 퍼져 있는 펜션이나 캠핑장을 주로 이용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만이 아니라 젊은 1인 관광객이 영월읍 도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덕포 일대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등 영월읍 숙박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2도청사인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처음으로 1년간의 사업 계획을 세워 한 해 구상을 밝혔습니다. 폐광지 살리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그리고 어촌과 바다 살리기 등 영동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의 올해 예산은 5,800억 원대, 8조 6천억 원이 넘는 강원도 전체 예산 대비 6.8%를 차지합니다. 재정 효율화 기조로 인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다소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 경비는 최소화돼 도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은 3,275억 원을 들여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과 폐광지 살리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위해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의 메타버스 체험관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메타버스 버추얼 스튜디오를 마련합니다. 오는 6월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폐광하면서 폐광지 경제 살리기 사업도 중점 추진합니다. 8천억 정도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백은 청정 메탄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가속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광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올해 100억 원을 들여 가설 삭도를 설치하는데 4월쯤 사업자가 선정되면 전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업은 상하부 가설 삭도까지만 올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본 공사는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은 도루묵과 해삼 등 수산자원 증대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도루묵업이 계획이 없는 거죠. 10만 마리를 좀 키워서 4월 정도에 좀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작년보다는 방류 예산을 30% 정도 지게시켜가지고. 또 현재 매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 1, 2회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영동지방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이달부터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합니다.
3만 6천여 명의 아동 가운데 1세에서 3세는 월 50만 원, 4세에서 5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0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쳐 110만 원, 1세는 육아기본수당과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합쳐 110만 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와 3세와 4세에서 5세는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합쳐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혀 강원 3개 재선거 지역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양구 도의원과 양구 군의원, 양양 군의원으로 전임 의원 3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아직 중앙당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공문이 내려오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비 소집에서 소재 미확인 아동은 모두 14명이었는데 12명은 해외 거주를 확인했고 1명은 소재가 파악돼 학교 입학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교육청은 수사가 시작된 아동 1명은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2주 동안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본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감사위는 이번 본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청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생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의 5%가 강원도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포털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 건수는 112만 8천여 건으로 경기도 30%, 서울 24%, 인천 5% 등으로 수도권이 59%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충청북도가 16%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충남, 대전이 각각 5%, 부산 4%, 광주 3%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2022년 59%에서 지난해 41%로 위축됐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의 1.3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성수품인 사과와 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강원 물가 정보망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기준 사과 300g짜리 10개 평균 가격은 35,714원, 배 500g짜리 10개는 39,363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 20.7%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33,958원으로 13% 이상 올랐고 파 한 단 가격은 지난해보다 65% 오른 4,49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59회를 맞는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양양에서 개최됩니다. 양양군은 강원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올해 강원도민체육대회가
5월 31일부터 닷새간 양양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사이클을 비롯한 모두 41개 종목에 선수단과 응원단 등 1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부문에서 종합 8위를, 강원도에서는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원주시는 1000점 만점에 640점을 획득해 지난 2020년 23위에서 15계단 상승하면서 8위에 올랐고, 춘천은 23위를 기록해 3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시는 인적자원, 도시인프라, 공공행정, 지역경제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13개 영역, 80개 지표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에 대비한 한파 쉼터가 강원도의 1,164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보건진료소, 마을 경로당 등이 대부분 한파 쉼터로 지정돼 있고, 주민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겨울철 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 쉼터의 정확한 위치는 온라인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춘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올해도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한다며, 신분증만 가지고 동물병원을 찾으면 무료로 내장형 동물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견주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춘천에 등록된 반려견은 2만 4천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과 65세 이상 주민에게 하루 4번까지 무료로 시내버스를 타게 해주는 횡성군의 시내버스 무료제 시행 한 달 만에 적용 대상의 54%가 신청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대상 주민 19,500여 명 가운데 1,6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202,200여 명은 모두 시내버스 무료제를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신청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횡성 시내버스 무료제는 신청한 대상 주민에게 자체 교통카드를 지급해 하루 4번까지 지역의 시내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제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25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인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증액하는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인제군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규모를 최종 결정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